평범한 회사원인 강신환 씨. 그에게 특이한 경험이 일어난 건 8월 중순 무렵. 일을 하고 퇴근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숨이 잘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잘. 호흡 자체가 잘 안 돼가지고 몸에 좀 진하고 이런 상태. 몸이 죽까지 나요. 당시 신환 씨의 호흡은 마치 공포 영화를 봤을 때처럼 가팔랐고 가슴은 뭔가에 막힌 듯 답답했다는데요.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냥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 걸어놓고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저 혼자 이제 그 호흡법 하면서 천천히 완전 30km 네, 거의 다 와가지고 그저 급체를 해서 그러려니 하고 급한 대로 손을 따고 소화제를 먹었다는 강 씨. 그런데 이상 징후는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불안, 우울과는 거리가 멀었던 성격인지라 지켜보는 아내도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사실 좀 걱정도 되기도 한데 좀 많이 좀 황당했죠. 그 당시에는 본인은 뭐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이나 뭐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크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호흡도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전보다 불안감이 많아지며 강 씨는 좋아하던 외출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주변에 기침이라도 하는 사람을 보면 피하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는데요. 기침이란 게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도 뭐 괜히 피하게 되거나 그 사람이 갔던 데는 이제 뭐 안 들어가겠죠. 처음엔 왜 이럴까 하고 의아해하기만 했던 부분은 언론 보도를 접하며 짚히는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우울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가족들 얘기하는 이제 단체 톡방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아 이게 지금 우리 집의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강신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내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라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초조, 답답함, 무기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으로는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과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 등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강 씨 부부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죠.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코로나 우울은 부부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혼자 여기 방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마스크 착용하고 집에서도 가족들 접촉 없이 그냥 지냈었어요. 아니 미리 혼자 한 일주일 정도 격리를. 그때는 이제 집에서도 마스크 항상 착용하고 있고 뭐 음식도 같이 안 먹고 좀 아파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의 그냥 여기서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 호흡 곤란 이후 몸에서 미열을 느낀 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자가격리합니다. 화장실도 별도로 쓰는 등 가족 간 접촉을 최소화했다는데요. 아이들도 평소와 다른 아빠의 모습에 낯설어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제가 쓰고 이제 문을 잠가놓고 들어갈 때 다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쓰고 잠그고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아이 키우는 부모님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런 게 좀 많이 컸어요. 심리적 압박감이 온 것도. 아내의 우울감도 상당했습니다. 3월 달에 이어 다시 두 아이를 집에서 보육하게 되며 개인 시간이 사라진 탓인데요.
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확 오긴 오더라고요. 몸도 너무 힘들고 할 일은 너무 많고 거기에 이제 또 신랑도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또 끼니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그때는 걱정과 함께 저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소진이 많이 됐었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의 코로나 우울 증세에 또 아내분도 영향을 받으신 거네요? 근데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부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우울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부가 불안감을 떨칠 수 있었던 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부터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음성. 이후 막연했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냥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찰하면서 이제 약간 상담하는데 뭐 요즘 자진해서 이제 그 자기 의심돼서 검사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거로 이제 해소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강 씨의 경우는 그나마 이게 운이 좋은 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증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은 다시금 늘고 있는데요. 간신히 활기를 찾아가던 일상이 또다시 멈춰서자 많은 시민들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개강 자체를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아, 저번 1학기 때부터. 네, 1학기 때도 개강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중강도 온라인으로 하고 작년과 비교는 어떤가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약간 한참 놀고 싶은 나이이기도 한데 그걸 참는 것도 힘들고 제가 걸리는 것보다 제가 저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걸릴까봐 그거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이 뚜렷해진 지난달 15일 이후 심리 상담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다 코로나가 영원히 안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하게 좀 어둡고 좀 이런 부분들이 언제 끝날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고 이제 뭔가 코로나로 상황이 많이 변했고 사회도 많이 변해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나서도 이제 그 전과 사회가 같을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거에 대해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려스러운 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상적 시기보다는 모든 국민들의 불안, 우울 수치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8, 90%의 분들은 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10%에서 20% 정도는 이 자가 보고 척도상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시민은 분노를 해소하지 못해 화병 증세까지 보이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앵그리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 접근성이 떨어져서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재발한 경우도 있었고 또 너무 지치다 보니까는 소진돼서 감정 조절을 못한 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원래 이제 어떤 성격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표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감염전환 시기에는 서로 책임 있는 행동이 안전을 위해선 매우 중요한데 그걸 잘 지키지 못할 때 이제 분노, 짜증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따르면 시민들은
코로나19 뉴스와 관련해 분노와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분노와 공포심이란 응답은 한 달도 안 돼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누구보다 코로나19와 잘 싸워온 우리 사회.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충청북도 영동군. 이곳에 사는 이복희 할머니는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못 만나서 뭐 외롭다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못 만나는 게 좀 안 좋긴 안 좋지요. 못 만나니까 서운한 구석은 있지요. 그전에는 친구들, 우리 또래들이, 나이 또래들이 있어요. 우리 82살 먹은 나이 또래들이. 야 우리 가서 중화 요리라도 한 것씩 먹고 가자고 그러자고. 탕수육도 하나 시켜서 작은 거 하나 시켜서 먹고 그러자 이래서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 하잖아요. 자주 보던 복지관 친구들과도 만날 수 없게 된 요즘 우울해질 법도 한데요. 우울감을 해소할 만한 할머니만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여준 건 주방 한켠에 놓인 작은 시루, 바로 콩나물 시루입니다. 매일 이 콩나물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 할머니. 하고 물만 주면 돼 이렇게. 몇 번 정도요? 5번. 한 번에 줄 적에 5번. 5공기를 줘야 돼, 한 번 줄 적에. 그러면 한나절에 몇 번 주냐면 4번. 오후에는 5번 잘 때까지 줘야 되니까. 나 자러 들어가기 전까지 줘야 되니까 5번. 그럼 요 물이 차면 이제 비우고.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콩나물 키우기에 정성을 쏟는다는 이복희 할머니. 물 주는 노하우도 있습니다. 정성으로 물을 줘야지. 그냥 막 주면 콩나물이 막 엉망으로 되잖아. 그게 솔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주버릇하면 콩나물이 예쁘게 잘 올라오지요. 바깥으로 줘야 돼요. 할머니는 물만 주면 쑥쑥 자라는 콩나물이 기특하다는데요. 매일 콩나물을 들여다보느라 안에서 바깥으로 코로나 우울은 이미 남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주면- 뭐 자주 보시나요? 이제 들여다보시는 걸? 아 그럼요. 수시로 내가 들여다보죠. 좋죠. 아침에 있나면 쑥 올라오면 아이고 밤새 많이 컸구나.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잤는데 이러지요. 잘 자라니까 또 예쁘신가 봐요. 예쁘지요. 그러고 또 저 호두깔 적에는 아침에 물 주고 나가면 점심때 와서 또 올라오는 거 보면 이쁘죠. 아이고 이러다 정신이 거기다가 있어가지고 너는 물을 못 줬는데 이렇게 컸구나 그렇죠. 처음에는 복지관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 이번이 벌써 3번째 키우는 콩나물 시루입니다. 다 키워서 먹기도 하고 코로나 우울도 날려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콩나물 시루는 영동군 어르신들의 코로나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낸 아이디어라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의 옛 향수도 같이 불러일으키면서 뭔가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콩나물 종이라든지 뭘 이렇게 식물을 기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반찬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던 차에 콩나물 키트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수 기르는 재미, 또 드시는 재미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코로나 우울 극복기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사회초년생인 김재훈 씨는 입사의 기쁨도 잠시, 출근길부터 긴장의 연속이라는데요. 네, 워낙 이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이제 감염자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보니까 좀 긴장 속에서 출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기획과 대회 업무를 맡고 있는 재훈 씨. 그런데 사무실에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재택근무하시고 아니면 그 자료가 회사에 있어서 가끔 오시는 분들도 왔다가 그냥 바로 가시거나 해서 사무실에 요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유난히 조용한 사무실. 사소한 논의를 재빨리 못하다 보니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진다는데요. 코로나가 바꾼 업무 풍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8월 작업 내역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번에는 조금 어려우세요? 네, 그러면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은 그때 다시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 특성상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필수적인데요. 비대면 업무 환경으로 인해 최근엔 실적까지 지장을 받는 상황. 재택근무나 비대면 업무 시스템이 아무리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만나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도가 떨어져서 서로 이해가 쉽게 됐으면은 금방 해결됐을 일들이 좀 지연이 되기도 하고 좀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정들이 약간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서 그런 점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출근길부터 시작됐던 긴장. 다행히 최근 재훈 씨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다스리기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도요? 명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지금 명상? 그냥 짧게 명상하는 프로그램인데 스트레스도 많고 그랬어서 잠깐 5분이나 10분 정도 좀 약간 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잠깐 나와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재훈 씨가 선택한 방법은 명상이었다고 합니다. 수축시키며 내 몸의 공기를 내보내도록 합니다. 들이마실 때 지속적인 명상을 위해 한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았다는 재훈 씨. 효과도 있나요? 네, 실제로 하면은 심박수가 내려갈 때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기약 없는 장기전에 지칠만도 하지만 이렇듯 시민들은 저마다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각종 아이디어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 지자체별로 손세정제며 즉석식품 등의 지원 물품을 제공한 것에서 차가 난 심리 지원 키트는 스스로 마음 건강을 진단해 보고 가볍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용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버스킹 공연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챌린지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 간 연대와 공동체 의식도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크를 하실 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네, 한 달 전하고. 네. 지난달에 즐거웠는데 이달에는 매일 짜증나면 3점 아니면 똑같은 0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PHQ 검사입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이면 스스로 자가 진단이 가능한데요. 설문 문항은 총 9개. 점수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되는데요. 평가 결과 우울감이 10점 이상이면 주민센터 시민상담 요원과 연계됩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지역에선 심리 지원단을 출범하는데요. 우리는 심리 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지역 봉사단체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 동사무소예요. 안녕하셨어요. 어이구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벌써 6년째 지역 내 자살 위험군을 살피고 이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해온 김한숙 씨. 그녀가 속한 이웃사랑 봉사단은 노원군의 통장과 반장, 자원봉사자 같은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그로 인해서 또 우울증이 또 있다든가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야기 상대를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그런 우울감을 좀 해소해주고 또 삶에 어떤 그런 의욕을 좀 갖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말문을 안 열다가 나중에서부터 친해지니까 뭔가 집안일 같은 거랑 다 이야기하고 저희가 전화 안 하면은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은 이런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어떻게 좀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그다음에 일부러 웃어보려고 노래해요. 아침마다 막 웃으면서 박수 쳐요. 박장대소 하면서. 왜냐하면 뇌한테 거짓말을 살짝 시키는 거죠. 잘하고 있어. 코로나 내일 끝난대. 뭐 백신 개발됐대. 이렇게 나한테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이날은 코로나로 미뤄뒀던 가정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김순덕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 오랜만이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우리 양반이 많으시네. 올해 90세로 고령인 김순덕 할머니. 잦은 수술로 몸과 마음이 지친 할머니는 코로나 사태 이후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모를까봐 이렇게 해서 머리 뒤로 이렇게 그러면 혹시라도 얼굴에 우리 이야기하다가 뭔가가 튀길 수도 있고 이거 맞춘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고 그런 김할머니에게 이웃사랑 봉사단원들은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구를 대신해 말벗이 되며 마음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네.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요. 아침에 찌개 해놓은 거 따사가지고 밥 먹었지. 그래도 다 드셔야 돼요. 왜냐면 요새는 어르신 걔네 기력이 떨어지시거나 체력적으로 힘드시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우울하다고 그러셨잖아요. 힘드시다고. 근데 너무 사람 구경도 못하고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는 더 그만 정신이 더 오버라고 그렇죠. 답답하죠. 사람 안 만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도 추천했는데요. 처음 큰 조각으로 시작한 퍼즐은 이제는 150조각, 작은 사이즈까지 도전 중이고요. 그 집중하는 데는 너무 좋아요. 그쵸 어르신? 이제 여기 뒤다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렇죠. 잡생각이 어디 가버리고. 덕분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할머니의 마음 건강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이라고 아이고 저냥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왔다 갔다 싶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요. 고맙고. 같이 서로 힘 합쳐서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쨌든지 이겨내고 합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돋보인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마음 방역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세심한 마음과 배려가 모일 때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 코로나 우울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선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고향과 여행 방문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하는 명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십니다만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사태를 끝낼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지치고 우울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르만지는 것은 그 첫 단추입니다. 바이러스 방역 못지않게 심리 방역이 필요한 때입니다.